전문가들이 왜 아무도 정체성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리고 이게 공부가 뭐니 프로그램인가요? 60분 부모 프로그램이요? 컨셉이 자꾸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전문가로 수학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본인이 수학의 마술사라고 하시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세 자릿수 곱셈을 암산으로 바로 하실 수 있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이분 말씀하시는 걸 방송을 통해 보니까 잘하시는 강사님 같아요. 하지만 전 좋은 수학 강사란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좋은 수학 강사일 가능성이 높은 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강사님처럼 수학을 잘했던 사람은 역설적으로 좋은 수학 강사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좋은 수학 강사는 자신이 수학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좋은 수학 강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공부하는 게 왜 어려워? 공부하는 게 제일 쉽지 않나? 공부가 어렵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분은 남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물론 강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분에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고생을 할 거예요. 야, 너희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본인이 잘했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 동기가 잘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인이 수학을 잘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학을 못 해봤던 사람이 그걸 극복하고 수학 강사가 되는 것이 강사로서는 훨씬 낫다는 거죠. 전 학습에서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마음이 있었고 제가 했던 그런 실수를 학생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을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죠. 이 지능들이 높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논리수학지능은 높은 편인데 공간지능이 꽝이라서 방정식이나 함수는 잘했는데 도형은 젬병이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좋은 수학 강사는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이 그리 높지 않아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수학 강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해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수학 강사는 본인이 수학을 엄청나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적 성취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과 수학머리 안 타고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고 공감을 해주시는 게 제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만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 주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공부는 이미 글렀다는 생각이었어요. 생활 습관이 이미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학교에 지각하는데 다급함도 없고 가방도 안 챙겨가고 그러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공부는 성실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일이고 성실함은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일이죠. 생활 습관이 안 좋은데 공부를 잘할 수 없고 비단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성실함이란 기반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실패는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제가 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식 교육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생활 습관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데뷔를 해서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소개된 후부터 그 아이는 학교 시스템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이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부모의 양육 방식이
평가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줄을 보면 생활 습관이 안 좋죠. 이런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부는 정말로 심리사회적인 경험의 종합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영재라고 했죠. 근데 아무리 영재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학 영재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아이가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머리 안 타고 태어났어도 수학만 잡고 하면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수학머리 안 타고 태어난 아이들이 수학을 종국에 못하게 되는 이유는 수학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성과가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오니 수학 공부하기 싫고 수학 공부하기 싫으니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구술이 아무리 좋아도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영재라고 판명받은 거에 대해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영재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는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서 더 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 인생이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영재였던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그만뒀어요. 자세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부모의 이혼이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혼 당사자였던 아버지와 그리고 새엄마가 된 김지연 씨가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안한 감정이 아이를 심리사회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양육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가 곧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도 학교를 데려다 준단 말입니다. 이건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가 먼 것도 아니고 도보로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아이를 데려다 주는 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는 걸 부모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커서 그런지 뭐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게임하게 해주고 늦게까지 자게 해주고 모니터도 사주고 이런 게 본인들의 미안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의 양육 방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뭐든지 다 해주려는 그런 양육 방식은 필연코 아이를 약하게 만들 겁니다. 제 눈엔 부모님이 아이를 과잉 보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지연 씨가 아이 공부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학원 원장님과 상담을 합니다. 근데 아이 상담을 학원에서 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물론 방송에서 나온 학원 원장님은 괜찮으신 분 같아 보이지만 아이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학원은 아니겠죠? 학원은 영리 조직입니다. 부모님들이 지불하는 학원비로 운영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니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었죠. 학원에서 아예 심리 상담까지 하는 것은 오바 아닙니까? 학원이 심리 상담 센터가 아니잖아요. 학원에게 심리 상담까지 부탁하는 것은 학원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학원은 아이들의 학습 결손만 잘 잡아주어도 땡큐한 조직이에요.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말이 있잖아요. 아이 심리 상담을 원하시면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에게 찾아가야죠. 물론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 한국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모니터가 말썽을 피우니까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이걸 알게 된 부모님이 아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새 모니터를 바로 주문해 주죠. 이런 장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브롤스타즈를 매일 하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어이없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열이 받죠? 그럼 화라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처리해야 하는데 감정은 우리 이성이 그걸 잘 처리하기까지 잘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느껴지면 그걸 바로 행동으로 표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 평온한 감정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보단 감정이 격강되어 있을 때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걸 이성적으로 처리를 잘 못하면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필연코 손해를 보게 하죠. 모니터가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자기 주먹도 아픈 거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솟구치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부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과학이 밝혀주기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적 성취는커녕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처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정서지능이라고 부르고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한 가지 축인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를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부모라면 아이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다고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통해 규칙 체계를 통해 올바른 피드백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아이 눈치를 보면서 모니터를 새로 사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남에게 해가 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런 행동이 궁극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아이가 스스로 찾도록 가이드를 해주셔야죠. 자기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아이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전 이분이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집중하게 됩니다. 또 무슨 M1 소리를 하실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게임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많아서 게임을 하게 되면 감정 표현 행동 또한 조절과 통제가 안 된다면서 게임이 아이에게 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휴식 시간에 게임 말고 산책을 하래요. 혹은 격렬한 운동을 통해 게임할 에너지를 소진시키라는 조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아이 데리고 산책을 시켜보시면 되겠네요. 이 애가 참 게임 안 하고 산책하러 가겠습니다. 상담하신다는 분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M1 조언을 항상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다 놓아버린 경우라서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에겐 게임이 그냥 탈출구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인 거예요. 게임이라도 안 하면 친구들이 옆에 없었다면 우울함의 바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산책을 해요. 학교 가기 싫어서 등교 15분 전에 일어나는 아이에게 무슨 산책을 시켜요. 그리고 무슨 게임이 폭력적인 것만 조장하시는 줄 아나. 전 8살 때부터 게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모 교육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전 5만 가지 게임들을 다 했었는데 게임이 저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게임은 제 인생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게임에 폭력적인 부분이 있죠. 초등 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브롤스타즈도 서로 총 쏘는 게임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아이에게 그렇게 해로운 독이 됩니까? 그런 게임을 하면 감정과 행동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건 그냥 비약입니다. 잘못된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독이지 모든 게임이 독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게임이 폭력적인 걸 조장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의 게임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아이와 말로 실랑이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자녀 보호 프로그램이 시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아이에게 컴퓨터 끄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을 부모와 아이가 서로 합의하고 거기에 맞춰 프로그램 설정을 해놓으면 아이랑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가 알아서 꺼지고 아이가 합의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만 컴퓨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아요. 이런 강의하는 제가 의지가 강한가 자문해 보면 안 그렇거든요. 유혹에 약하고 그냥 게을러지고 싶은 게 또 저희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열심히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매주 월수금 밤 10시 30분에 영상을 최초 공개해서 여러분과 채팅한다는 걸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질문들을 받고 서로 소통하고 책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굳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불태우지 않아도 일을 하게 됩니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시스템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아니, 부모가 양육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오은영 선생님이나 저같이 부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배워야지. 무슨 엄마 통신의 맘카페입니까? 양육에 대한 정석적인 지식과 기술을 엄마 통신이나 맘카페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양육에 대한 주제로 엄마들끼리 소통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양육의 정석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맘카페? 최근에 제가 맘카페에서 강퇴를 당했어요. 부모 교육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가 광고로 오인을 받았는지 그냥 강퇴를 당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맘카페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껴지는 감정이 부정적이에요. 맘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맘카페 운영진들에 대한 감정이에요. 맘카페면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맘카페가 아니면 맘이라는 단어를 빼야죠. 엄마가 왜 엄마라고 불리는 건데요. 어찌되었건 전 이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창의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나온 아이는 이제 16살이 된 청소년입니다. 한때 수학 영재라고 촉망받던 아이였는데 공부에 손을 놓아버린 아이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에 여기에 앉은 전문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해결을 못했고. 왜 해결을 못했어요? 이분들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단순히 공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전국에서 공부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갑자기 공부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공부가 뭐니 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도 섭외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공부가 뭐니가 아니라 60분 부모에 나왔어야 하는 케이스예요. 이건 엄연히 공부 문제가 아니라 양육 문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양육 전문가들이 풀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 앉은 4분 중에 양육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은영 선생님이나 조선미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공부가 뭐니 프로그램에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의뢰인 섭외를 잘했어야지. 여기 나온 전문가분들은 양육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주와 같은 청소년의 문제를 정체성이란 개념으로 보질 못합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 문제는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아이처럼 한때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자포자기 느낌으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직관적인 대답이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한 주는 이런 청사진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동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할지, 누구와 어울리며 어디서 살게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머릿속에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방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게임이고요. 저 또한 방황할 때 거의 페인처럼 게임만 했습니다. 게임은 우울함을 달래주고 고뇌를 잊게 해주거든요. 지금 아이 심리 상태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산책을 하라고. 제가 한 주 아버지였다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도록 많은 시도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진로도 많이 보여주고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때 공부가 유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부모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아이 인생을 위해 양육을 하는 건 이혼과 별개의 일입니다. 아이의 미래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셔야죠. 그렇게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모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이를 올바로 사랑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아이에게 미안해만 해서 부모가 올바로 해줘야 할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시겠습니까?